네, 장관님, 올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 64만 9,500원으로 결정하셨죠? 네, 6.51% 인상했습니다. 2020년에 정했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산정 원칙을 적용했다면 실제로 69만 5,100원으로 되었을 거고 실제 결정액보다는 4만 5,600원이 더 높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최근에 10월 28일 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과 기본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 원이라고 될 거고 또 정부 결정액과는 11만 1,1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주목구구식으로 산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했고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는 이런 논란도 지적과 함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 증가율 등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주시고요. 네. 더불어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마련할 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 중위소득 TF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지금 신민영 센터장님이시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자료를 보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 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9일 당일 일어났고요. 30일, 32일 그리고 1월 1일은 쉬는 날이었고 이분이 트라우마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긴급 대응을 해야 될 이 시점에 2일, 3일 연가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했으니까 토요일도 뭐 휴일을 쓰셨겠죠. 이 연가는 개인적으로 쓰긴 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분이 이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센터장이 없으면서 제주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군 파견직을 대직자로 하려다가 임시직이라고 불가능해서 타 기관으로 이직한 전임자를 휴관해서 대직 수용을 하게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공신력이 있는 KCI에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회에 이 학회의 임원들에게 연구 용역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서 운용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총 10명 중에 5명이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입니다. 사실상 운영위를 개인 조직으로 사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 센터장이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임원진입니다, 지금.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건의 연구 용역 중 5건을 이 학회에 맡기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상황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 내용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이제 트라우마를 전공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최소한 이 제한적일 것 스트레스 같기는 학회가 합니다. 공신력 있는 KCI에 어떤 논문을 게재를 학회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지 공신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일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센터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뒤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트라우마에 관련된 심리전에 관련된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방금 앞에서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문제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태에서 문제되어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 장관은 트라우마 센터에 관련된 전면 조직 개편을 비롯해서 안의 내용들을 다시 개편해야 되고 전면 개편을 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 다음에 본역별 트라우마 센터, 정신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온라인 온스톱 구조로 심리전 체계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의 문제, 상담 일지 문제, 그리고 상담을 하는 내담자의 연계 문제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풀로 전제 컨트롤하지 아니 관리를 해내거나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실에 일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중위소득 관련해서는 이제 6년간 원칙을 정했지만 한 번밖에 적용을 실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룰 자체가 좀 잘 설계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2026년 거를 결정할 때는 가금복의 증가율이 원래 이 최근 3년간 굉장히 높았던 거를 위원님들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이제 6.51%로 이제 증가율은 가장 높게 일단은 결정을 하셨었습니다. 줄여서 조정해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빼고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6% 이 상향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기본 증가율에 대한 거를 하는 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더 그 기준을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2027년부터는 새로운 그 산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프를 만들고 연구 용역을 지금 계약 단계로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회의 전문성이나 왜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트라우마 센터 를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지금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교 문제가 제가 일부러 이야기한 것도 네. 센터장이 제대로 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동의하고, 어떻게 좀 더 개편하고 강화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임기 동안, 제 임기 동안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